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 부분 시장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은에서 예상했던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그 양측이 손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그것까지 겹치게 되면 가계부채는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고. 최근에 국채 금리가 그냥 계속 내려가요 보니까. 그렇죠. 뭐 또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오늘 이제 요즘 뭐 채권 시장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특히나 연초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를 논의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언제 금리 인하 할 거냐 뭐 이렇게 상당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최근에 국채금리 하락도 결국은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상당 부분 시장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부 다 그럼 시장은 완전히 인하에 베팅을 한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예, 금리가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커졌죠. 거는 총괄적으로 컨센서스가 인하 쪽으로 좀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분위기 급반전 분위기 될 확 수가 바뀌었네. 있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5월 달에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조금 분위기를 많이 바꾼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6월 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는 좀 유럽 쪽에 가깝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대부분 글로벌 통화 정책이 동조화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차별적이거든요. 인상을 한 나라도 있고 인하를 한 나라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리 인하를 하는 내지는 금리 인하 압박에 이 노출돼 있는 나라들 보면 통화가 절상되는 그런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ECB도 결국은 유로화 강세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원화가 강세되는 부분들이 유럽처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압박, 압력 뭐 이런 걸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금리 올 들어서 금리를 올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외환 위기의 그렇죠. 걱정 때문에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올린 거 내린 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사실 내리는 쪽에 줄 서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쨌든 그 좀 시장 심리적인 이유고 수급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수급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근데 사실 수급도 금리 하락 요인인 게 올해 상반기 시장을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내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난 연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작하면서 시장 금리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게 대세였기 때문에 이게 또 항상 또 컨센서스가 안 맞는 전망이 또 다 틀린 예측까지 상당히 좀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됐는데 1분기하고 2분기를 나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금리가 하락한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가 크고 근데 반면에 1분기에 금리가 떨어졌던 이유는 수급 역할이 좀 컸습니다. 특히 그 올해 제가 보기에는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이 공기업의 부채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기업들이 부채를 늘리면서 뭐 상당 부분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런 공기업의 부채를 더 이상 방만하게 유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관리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만 하더라도 공사채가 연간으로 한 23조 원 정도 순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순 발행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거의 뭐 반기로 보면은 10조 원 이상의 순발행이 사라진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 수요의 우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금리를 떨어뜨렸던 요인으로 하나를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